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기독교계가 저지해야 할 법안들이 꽤 있다고요. 네, 국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상정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유독 21대 국회 안에서는 독소조항 때문에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들이 여당 의원들의 주도 아래 강행이 되고 있는데요. 9월 정기국회에서 의석수를 앞세워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예.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지와 노력이 매우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이 평등에 관한 법인데요. 이름은 평등법,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또 살펴보면 사실상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했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제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벌써 이 평등법만 3개째 발의를 했는데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어서 민주당의 이상민, 박주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고, 또 얼마 전인 지난 8월 31일에 권인숙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에 지난 19대까지 6차례나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유사 법안을 중복 발의하면서 통과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반법으로서 평등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하지만 차별금지에 대한 법적 보호와 보장은 이미 30개 법률 속에서 다양한 경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적용이 되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법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결국 속내는 동성애를 넘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언론중재법도 논란인데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교계에는 어떤 파장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취지는 가짜 뉴스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부작용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언론중재법 내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 차단 청구권이 악용된다면 이단 사이비 관련 보도와 전파를 힘들게 하는 가능성이 좀 큰데요. 이미 이단 사이비 관련 비판 보도가 나간 이후에 기독교 언론 매체와 이단 전문가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민사소송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기독 언론 기자들의 취재 의지를 꺾기 위한 의도도 다분한 상황인데, 언론중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단 사이비의 폐해를 막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 좀 취재하기가 어렵고 언론 보도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학의 교사 채용 권한을 차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이건 또 통과가 됐죠. 네, 사립학교 교사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사학단체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학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서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정치적 성향이 강한 교육감을 선발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교사 채용이 공정하게 될 수 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회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열리는 교단별 총회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